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육민파워형 중학교 3학년 1학기 교재를 수업할 이 책의 저자 이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할 단어는 3단원 2차 방정식이고요. 그 3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2차 방정식 뜻과 풀이 단원인데 문제는 740번부터 859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유형은 1번부터 16번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 설명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2차 방정식과 그 해. 자, 그 내용 보면 1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의 내용을 보면 자, 등식의 우변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x에 관한 2차식은 0의 꼴로 나타내어지는 방정식은 바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걸 2차 방정식 부른다. 자, 밑에 예시 보면요. x제곱 플러스 5는 x제곱 플러스 4x랑 같다. 이때 이 오른쪽에 있는 x제곱 플러스 4x를 왼쪽 다 이항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x제곱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다? 아니라는 거죠. 왜? 2차가 없으니까. x제곱이 없으니까. 자, 하지만 밑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자, 왼쪽은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고 오른쪽은 x제곱 플러스 5x 빼기 2인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다 이항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x제곱 플러스 5는 0이라는 형태 나오거든요. 자, 그럼 얘는 2차 방식이 맞냐? 얘는 맞다는 거죠. 왜? x제곱이 있으니까. 자, 2차 방식이란 거는 말 그대로 제일 높은 차수가 2차, 즉 x제곱이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세제곱 플러스 x는 0. 그럼 얘는 3차 방식이죠. 제일 높은 차수가 3이니까. x세제곱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2차 방식이란 거는 이렇게 식을 한쪽에 다 정리하고 오른쪽 0으로 만들었을 때 이 x의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인 경우를 우리 2차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죠? 당연한 내용이죠. 자, 두 번째 2차 방식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는데 자, 2차 방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2차 방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른다. 해도 맞고 근도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말도 어떤 방정식 말이 되게 하는 x값 그게 바로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2차 방식 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말 그대로 2차 방식의 해나 근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모두 구하는 거. 있는 걸 다 구하는 거. 알겠죠? 뭐 이게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뭐 따로 설명할 내용이 없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내용.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식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 앞에서 배웠죠. 자, a 곱하기 b는 0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두 수 또는 두식 a, b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자, a랑 b를 곱해서 a, b는 0이다. 즉 a랑 b를 곱해서 0이라는 말은 자, 우리가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곱해지는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이 0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즉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즉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문제 푸는 과정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자, 그 과정이 이제 밑에 2번 내용이 있네요. 인수분해 이용한 2차 방식 풀이. 자, 첫 번째 주어진 방식 정리한다. 정리한다는 거는 보통 한쪽이 0이 되게 만드는 걸 정리한다고 얘기하거든요. 한쪽이 0이 되게 만들면 나머지 반대편은 당연히 x에 관한 2차식 나오겠죠. 지금 2차 방정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뭐 하냐? 이 x에 관한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인수분해. 인수분해 한다는 거는 뭔가 곱하는 형태. 즉 ax 빼기 b, cx 빼기 d는 0. 이런 형태의 1차식 두 개의 곱 형태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거 보면 ax 빼기 b, cx 빼기 d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 형태 됐잖아. 얘 곱하기 얘가 0이다. 자, 근데 얘랑 얘를 곱해서 0이 된다는 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때 말이 되는 거죠. 수학에서 0이랑 곱해지면 다 0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ax 빼기 b가 0 되는 경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란 얘기고요. 또는 밑에 옆에 있는 cx 빼기 d가 0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원하는 답의 하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a분의 b가 돼야 되겠네요. a분의 b. x가 a분의 b면은 a 약분에서 없어지면 b만 남고 b 빼기 b는 0이 되니까. 자, 밑에 같은 경우는 cx 빼기 d가 0이 되려면 x는 c분의 d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항을 0으로 만드는 값이 이렇게 정해지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값을 뭐라 부른다? 이 2차 방정식의 해다 또는 근이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뭐 살짝 문자로 봐서 이해가 안 되면 숫자로 보라고 밑에 예시도 만들어놨죠. 자, 밑에 예시를 보면 처음에 식이 어떻게 되느냐? 2x제곱 플러스 8x는 3x 플러스 3이 나갔다. 자, 그럼 우리 식을 일단 정리부터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한쪽을 다 넘겨서.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 다 넘기게 되면 일단 2x제곱은 그대로고 8x인데 3x 넘으면 빼기 3x니까 8 빼기 3은 5x. 자, 숫자 3에 넘어가면 빼기 3. 그러면 오른쪽 0. 이제 한쪽을 0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정리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자?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인수분해. 자, 근데 얘는 꼴이 x좌 앞에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인수분해를 어떻게 한다? x자 형태로 하죠? 2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1. 자, 그럼 3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3인데 아마 형태를 봤을 때 1, 3이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아 보여. 이거는 보통 약간 암산하듯이 생각을 해야 한다 했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 x자 곱하게 되면 3이 6, 얘는 마이너스 1, 6이랑 마이너스를 더하면 플러스 5가 딱 나온다는 게 보이니까 여기 앞에 x 앞에 있는 5가.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끝났으면 한 녀석은 2x 빼기 1, 한 녀석은 1x 플러스 3, 그래서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자, 얘랑 얘를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때 가능한 얘기니까 이 각각이 0이 되는 경우를 찾자는 거죠. 2x 빼기 1이 0이 되려면 x는 2분의 1, x 플러스 3이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두 값이 바로 요 2차 방정식의 해다 또는 근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그냥 앞에서 했던 인수분해 써서 그냥 푸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내용. 2차 방식 중근인데요. 2차 방식 중근. 자, 중근은 뭐냐면 2차 방식의 두 해가 같아서 중복될 때 이 근을 중근이라 한다. 자, 보통 2차 방식이면 근이 두 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란 거야. 같을 때.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자,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을 곱해서 0이다. 이거 이제 2차 방식의 되게 평범한 경우죠. 인수분해했을 때. 자, 그러면 이때는 이걸 0으로 만드는 값, 이걸 0으로 만드는 값이 이제 근이 되는데 여기서는 x값이 마이너스 2, 여기서는 x값이 1 해서 근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죠. 이게 되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자, 만약에 중근이면 어떤 경우냐? 중근이면은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2는 0. 이런 경우란 거야.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경우.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얘가 0 되는 경우, 얘가 0 되는 경우가 근인데 얘가 0 되는 경우에 x값은 2, 얘가 0 되는 경우에 x값은 2. 어때? 같죠? 그러면 그냥 근이 2 하나뿐인 거죠. 이렇게 근 두 개가 중복돼서 실제로 근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중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근이 된다는 것은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진다. 우리 보통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지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x 빼기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무슨 근이 나온다? 중근이 나온다. 자, 그럼 중근이 나올 조건이 뭡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오른쪽이 0이고요. 그때 이 왼쪽은 완벽한 어떤 하나의 제곱 형태, 즉 완전 제곱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2번 보면 중근을 가질 조건에 나오면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은 0이 꼴이 돼야 한다. 즉 뭔가의 제곱은 0. 요런 꼴이 나오면 얘는 중근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중근을 가질 조건.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중근을 가지려면, 즉 이 녀석이 무슨 식이 되려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앞 단원에서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배웠는 거 기억납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자, 이 경우가 두 가지였죠. a 기준으로 얘기하냐, b 기준으로 얘기하냐. 자, a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 뒤에 있는 b는 a의 절반의 제곱, a의 반의 제곱. 즉, 이 b가 2분의 a의 제곱이 되면은 완전 제곱식이 된다. 기억나죠? 또 반대로 a는
루트 b, 루트 b의 2배. 즉 a가 루트 b의 2배 형태면 역시 뭐가 된다? 완전 제곱식 표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만족하면 된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한 가지 경우, 즉 b가 2분의 a의 제곱, a의 절반의 제곱, 저 한 가지 경우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자, 이해됩니까?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두 가지 경우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네 번째,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식 풀이로 되어 있네요. 자, 1번 2차 방식, x제곱은 q의 해는 뭐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곱근 내용에 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x제곱에서 q가 됐다. 제곱에서 q 되는 거 뭡니까? 루트 q죠, 루트 q. 하지만 우리가 앞에 배운 제곱근 내용 생각해보면 x제곱이 q다. 그 말은 이 x는 제곱했을 때 q가 된다. 즉 q의 제곱근이니까 x는 뭐가 된다? 루트 q가 돼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제곱을 하면 플러스를 제곱해도 플러스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 그러니까 뭘 제곱해도 플러스를 제곱하든 마이너스 제곱하든 그 결과는 둘 다 똑같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를 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참고 q의 값에 따른 2차 방식 x제곱은 q의 해. 자, 그래서 x제곱은 q라는 형태에 있으면 x는 뿔마 루트 q인데, 첫 번째 q가 0일 때, 이 루트 안에 있는 q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두 개 나온다. x값이. 그 두 번째, 이 q가 0이면, 즉 x제곱이 0이면 이때 x값은 당연히 0이겠죠. 왜? 제곱해서 0 되는 경우는 0밖에 없으니까. 근이 몇 개? 딱 하나 나왔죠. 하나 나왔으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를 수 있다? 중근이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중복되는 근. 근 딱 한 개. 자, 그 다음에 3번. q가 0보다 작다. 이 q가 0보다 작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런 경우. 자, 우리는 이거 마이너스 1로 하지 말고 마이너스 4로 하죠. 마이너스 1로 할게. 자, 똑같은 걸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배웠습니까? 안 배웠죠? 우리가 아는 숫자상에서 없죠. 왜냐하면 1은 제곱해도 1이고요. 마이너스 1은 제곱해도 역시 1이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도 음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죠. 우리가 아는 수 중에서는. 물론 고등학교 가면 배웁니다. 고등학교 가면 제곱해서 음수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중학교일 때는 제곱해서 음수다? 우리가 아는 것 중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내용을 이어서 밑에 두 번째 넘어가면 2차 방정식 x 플러스 p는 p의 제곱은 q. 당연히 이때 q는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가까이는 커야 돼. 왜? 제곱했잖아. 제곱한 결과가 q인데 제곱했는데 음수 나오면 안 되잖아. 우리는 그러면 값이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 얘가 이 q가 0보다 가까이 큰 경우인데 이때 x값은 어떻게 구하냐? 자, 일단은 제곱을 해서 q가 됐다. 그러면 x 플러스 p는 뭐다? 루트 q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뿔마 루트 q를 제곱하면 q가 되니까. 루트를 제곱하면 이 안에 있는 q가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다. 그럼 x를 두 모한째 혼자 내버려두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p를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q. 이런 식으로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몇 개? 2개 구할 수 있죠. 왜 2개입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루트 q 하나랑 마이너스 p 빼기 루트 q 하나. 이렇게 2개 나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2차 방식이면 근이 최대 2개까지 가능한 겁니다. 항상. 자, 알겠죠? 자, 이때 그래서 첫 번째 q가 0보다 클 때 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q가 0보다 클 때 이때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근이 2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만약에 q가 0이다. 얘가 0이다. 그러면 루트 0은 그냥 0이잖아. 그럼 이 뒤에 게 없는 거죠. 그럼 x값은 앞에 있는 마이너스 p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무슨 근? 중근이 한 거죠. 2차식이지만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 2개가 중복돼서. 자, 그 다음에 q가 0이면은 역시 뭡니까? 제곱을 한 결과값이 얘인데 얘가 음수다? 제곱해서 음수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 겁니다. 알겠죠?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자, 이번엔 5번째 내용. 완전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식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방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거에서, 이제 이거 푸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이 녀석의 x값을 구하는 과정. 뭘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자, 그럼 일단 뭐부터 하느냐? x제곱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어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든다. 왜? 그래야 우리는 좀 심플하게 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 양변을 a로 나누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최고 차의 개수가 1이 됐죠. x제곱의 개수가 1이 됐죠. 이렇게 돼야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을 우변을 이항한다.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내버려 두고 이 a분의 c만 반대편에 넘겨서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목표가 뭐냐면 왼쪽을 완전적인 형태 고치기 목표거든? 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가 지금 왼쪽에 있잖아요. 얘가. 그러면 얘는 뭘 제곱해야 나올 수 있는 꼴이냐? 당연히 x 앞에 있는 거의 절반. 즉, 이 녀석이 a분의 b 절반하면 2a분의 b. 얘를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2개 곱한 걸 몇 배? 2배 해서 a분의 bx 나오고요. 이 2개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얘를 제곱하면 이 2개 말고도 나오는 게 더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이 뒤에 걸 제곱, 2a분의 b의 제곱. 근데 우리는 이 뒤에 걸 제곱은 필요 없거든? 이 2개만 필요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곱하면 나오는 거. 즉, 4a 제곱분의 b 제곱은 빼줘야 되겠죠. 이거 제곱한 거에서. 그러면 이 뒤에 거 제곱은 날라가고요. 이 2개만 나오는 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얘를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완전 제곱 형태를 만들 때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좀 약간 다른 얘기거든? 자, 지금 일단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 봐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까지 만들었어.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왼쪽이 뭐가 되기 원한다? 얘가 뭔가 완벽한 제곱이 되기 원한다. 자, 앞에도 있겠지만 이게 완전 제곱되는 형태는 이 x 앞에 있는 거의 절반의 제곱. 이겁니다. 이거 하게 되면 이 2개 나와요. 자, 근데 이걸 제곱하게 되면 이 녀석의 결과물은 앞에 거 제곱, 2개 곱한 거의 2배니까 a분의 bx 플러스 d 거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완벽한 제곱 형태 되려면 지금 부족한 게 있죠. 뭐가 부족합니까? 제일 끝에 있는 얘가 부족한 거죠. 4a 제곱분의 b 제곱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주느냐? 추가를 해줄 거란 말이야. 이 양쪽 시계. 똑같이. 자, 그러면은 왼쪽 시계는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4a 제곱분의 b 제곱. 그리고 오른쪽에는 원래 마이너스 a분의 c였는데 얘도 똑같이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식이 변화가 없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뭐다? x 플러스 2a 분의 b의 제곱이 된다. 이 왼쪽 게. 오른쪽 거는 요게 되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뭘 더한다? x 앞에 있는 거의 절반의 제곱.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한다. 완전 제곱 형태 만들기 위해서. 알겠죠?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이 왼쪽 게 어떤 형태? 요 형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형태 나온다. 왼쪽 게. 자, 오른쪽 거는 지금 이 2개를 계산을 해준 거죠.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왼쪽에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고요. 자, 오른쪽에는 4a 제곱분의 자, 계산을 해서 b제곱 빼기 4ac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제곱해서 얘기가 됐다. 자, 그 말인즉슨 제곱근을 이용하게 되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뭐다? 제곱해서 이거 되는 거. 루트 안에 얘를 넣으면 되는 거죠. 제곱해서 얘기가 된다는 얘기는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하지만 이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을 수 있는 거죠.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된다? 우리는 지금 x를 구하는 거니까 x가 등 한쪽 혼자 있어야 되고, 그러면 2a분의 b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가 있고요. 뒤에는 뿔마 루트 4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4ac.
자, 근데 우리 루트 성질 기억합니까? 루트 안에 분모 있을 때, 분수 있을 때 어떻게 줄 수 있죠? 분자 따로, 분모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때 4a 제곱은 뭐의 제곱? 4a 제곱은 2a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서로 사라진다. 그럼 분모에는 결과적으로는 2a만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되게 좋죠. 얘도 2a, 얘도 2a. 이 분수에서. 그럼 결과적으로 2a를 합쳐주게 되면은 앞에는 마이너스 b, 뒤에는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구해진다. 자, 이 가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얘기는 뒷단에 한 번 더 나올 거야. 지금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을 해서 이렇게 x값을 구할 수 있네? 이 정도로만 일단 아세요. 뒤에 가면 좀 더 좋은 내용 얘기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밑에 내가 예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예시. 예시가 뭐냐 하면은, 2x제곱 플러스 5x 그 다음에 빼기 1은 0. 자, 요걸 풀자라고 내가 예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부터 하자?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1인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 최대한 간단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변을 뭐로 나눠줄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분의 5x 빼기 2분의 1은 0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이 상수는 일단 넘길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은 반대편에. 왜? 우리는 이 두 녀석 가지고 x제곱이랑 x를 가지고 뭔가 완벽한 제곱 형태를 생각할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상수는 제껴놓고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완벽한 제곱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x 앞에 있는 거 2분의 5의 절반, 즉 4분의 5의 제곱 형태죠. 이걸 제곱해야 이 형태 나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걸 제곱하게 되면 뭐도 나온다? 뒤에 있는 숫자 4분의 5의 제곱, 즉 얼마? 16분의 25도 나와야 돼. 근데 얘는 16분의 25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자? 양변에 더해주자. (2분의 1이) 있는 쪽에도 16분의 25로 더해주자. 자, 그러면 이제 이 왼쪽 식은 뭐가 됩니까? 완벽하게 x 플러스 4분의 5의 제곱 형태 되는 거죠. 오른쪽은 뭐가 되고요? 오른쪽은 이거 계산할까? 16분의 8이니까 16분의 8 더하기 25는 33.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곱과 성질. 제곱해서 얘가 됐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누구다? x 플러스 4분의 5가 얘를 제곱해서 얘가 됐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이 녀석의 루트 값이다.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능하다.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뭐 해주면 된다? 우리가 구하는 건 x 값이니까 x가 한쪽에 혼자 있게. 즉 4분의 5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5 뿔마 루트 16분의 33이 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16 같은 경우는 뭐의 제곱? 16은 4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4의 제곱은 루트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4분의 1로 나오겠네요. 루트가 사라지면서. 그럼 루트 안에는 뭐만 있고? 33만 있고요. 앞에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있고요. 자,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얘가 4, 얘도 4. 즉 분모가 둘 다 4니까 4로 합쳐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결과론적으로는 4분의 마이너스 5 뿔마 루트 33이라는 형태가 나온다. 누구? x의 값으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물론 처음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다 끝났고요. 문제 풀이로 넘어갈게요. 자, 유형 1번 2차 방식 뜻이라 되어 있네요. 자, 문제번호는 740번이고요. 자, 다음 보기 중 x에 관한 2차 방식인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앞으로 내가 2차 방식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다? 한쪽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이 왼쪽이 2차식 이런 형태 되는지 확인해보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기획 같은 경우 x 플러스 3이랑 x 빼기를 곱한다. 실제 곱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3이니까 합치면 플러스 x 3이랑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은요 2차 방식 맞네요. 2차가 있잖아요.
그쵸? 기억은 맞다. 2차 식이 맞고요. 자, 니은은 식이 약간 복잡하죠? 왼쪽은 x랑 x 빼기 2고요. 오른쪽은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럼 일단 왼쪽 거 곱해주면 x제곱 빼기 2x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다 이항해 줄게요. 그러면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자, 한쪽 0을 만들었죠? 그럼 이제 정리해주면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 사라질 거고요. 남는 건 마이너스 2x 빼기 1은요. 자, 이게 바로 최종적인 형태죠. 가장 심플한 형태. 자, 그럼 얘가 2차식 맞습니까? 여기 왼쪽이 2차식이 아니죠? 1차를 1차, 그럼 얘는 1차 방식이죠. 2차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니은은 탈락.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왼쪽 게 분모네요. 3분의 x제곱 빼기 x가 마이너스 x는 같다. 그럼 일단 뭐부터 하고 시작할 거예요? 양변에 3을 곱할게요. 3.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얘는 분모가 사라지겠죠? 이렇게. 자, 그럼 정리해보면 x제곱 빼기 x 빼기 3x 넘기면 플러스 3x 합치면은 플러스 2x가 되겠네요. 0. 자, 이게 한쪽을 0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그랬더니 2차가 있습니까? 있네요. 그럼 얘는 2차 방식이 맞죠. 자, 그 다음에 리얼은 이게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리얼. 자, 리얼은 왼쪽은 16x제곱. 왼쪽은 16x제곱. 오른쪽은 4x 빼기 3의 제곱. 자, 그러면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누구부터? 이 오른쪽에 있는 제곱부터 풀어주면 앞에 거 제곱하면 16x제곱 2개 곱한 게 몇 배? 2배 하면 마이너스 24x 플러스 뒤에 있는 3의 제곱하면 9 이렇게 될 거고요. 왼쪽에는 16x제곱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뭐 사실 무조건 오른쪽 걸 왼쪽으로 넘길 필요는 없거든. 왼쪽 오른쪽 넘겨도 되거든. 한쪽 0만 되면 되거든.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넘기게 되면 얘랑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0 누가? 마이너스 24x 플러스 9가. 자, 한쪽 0을 만들었죠? 그럼 이 상태로 이제 비교를 하면 됩니다. 나 0이 왼쪽에 있는 게 보기 좀 거북하다. 그러면 이거 오른쪽이 0 해도 뭐 상관없죠. 어차피 0이랑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럼 얘는 몇 차 방식? x밖에 없으니까 1차 방식이죠. 그래서 얘는 탈락. 자, 미음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니? 미음. 뭐 내가 만든 거긴 하지만. 자, 미음 일단 왼쪽에는 1 빼기 x 곱하기 1 플러스 x입니다. 뭐 쓰란 겁니까? 합차 쓰란 거죠. 합차.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처음에는 1의 제곱 빼기 이제 두 번째는 뒤에 거 x의 제곱. 끝. 이게 왼쪽 모양이죠. 오른쪽에는 지금 1 빼기 x 플러스 x 제곱이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1의 제곱은 1이잖아. 그러면 결국 1 빼기 x 제곱이고, 그러면 얘를 넘길까? 얘를 넘길까? 그럼 자기들 편한 대로 이왕이면 이 적은 걸 넘기는 게 편하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이 넘어가면 플러스 x제곱. 근데 이미 플러스 x제곱 있으니까 합치면 2x제곱. 마이너스 x 그대로. 이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빼기 1 되거든? 근데 여기 플러스 1이 있었으니까 1 빼기 1은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남는 건 0. 자, 그래서 한쪽 0을 만들었는데 x제곱이 있냐? 있네요. 그럼 얘는 몇 차 방식? 2차 방식이 맞습니다. 끝. 쉽죠? 한쪽을 0으로 만들어서 0이 되도록 한쪽 0이 되도록 식을 정리해서 2차가 있으면 2차 방식인 거야. 물론 제일 높은 차수가 2차라는 얘기입니다. 뭐 3차 있으면 3차 방식이고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2번 2차 방식 해에 관한 문제고요. 문제는 747번입니다. 다음 2차 방식 중 x는 마이너스 3을 해로 가지는 2차 방식. 자, 해다 또는 근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마이너스 3이 이 방정식이 해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말 그대로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1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x자리에다가 뭘 넣자?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오케이 저 녀석이 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식을 만족하니까. 자, 그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앞에는 건 마이너스 9고요 플러스 3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이게 0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말이 안 되네요. 그럼 해가 아니란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역시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3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1. 자, 얘가 0이 되면 저 식에 있는 0이 되면은 만족되는 건데 0이 될 거 같니?
이거 왼쪽은 마이너스 6, 오른쪽은 마이너스 2 곱하면 0이 될 리가 없죠. 역시 만족이 안 되네요. 그럼 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얘는 역시 넣어보면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 빼기 5. 역시 얘가 0이 되느냐.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고요. 9. 얘는 빼기 3, 얘는 빼기 5. 이게 0이 됩니까? 이거 1 되죠, 1. 여기 아니죠. 역시 해가 아니네요. 우리 0이 돼야 저 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4번. 얘도 똑같이 넣어보면 되죠. 너무나 단순 반복 문제죠. 5 곱하기 마이너스 3 빼기 3이 0이 되냐? 자, 확인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9, 2, 18.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15 빼기 3. 0이 됩니까? 0이 아니죠? 0이 돼야 저 식이 만족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해가 아니다. 그 남은 건 5번이네요. 가장 지저분한 식. 자, 아무리 내가 만들었지만 좀 지저분하네. 자, 봅시다. 넣어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5는 3 곱하기 마이너스 3 제곱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 빼기 1. 아, 쓰는 것도 힘들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제곱 9, 9, 2, 1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9 플러스 5. 이게 왼쪽. 자, 오른쪽은 마이너스 3 제곱 9, 9, 3, 27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6 빼기 1. 자, 그 왼쪽 계산해보면 왼쪽 얼마 되니? 27에다가 32. 얘는 32고요. 얘는 27 곱 27 더하기 6은 33에다가 1 빼면 32. 어때? 왼쪽 오른쪽이 같네요. 즉 이 식이 이 등호가 성립하죠. 말이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식을 만족한다,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것은 그 값을 넣었을 때 이 식 자체를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게 바로 그 2차 방식의 해다, 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유형 3번. 2차 방식 한 근이 주어졌을 때 미지수의 값 구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752번이고요. 자, 2차 방식 6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그런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앞에서. 근이 이거다. 그 말은 x 자리에 뭘 넣었을 때, x 자리에 얘를 넣었을 때 이 식이 만족이 된다, 안 된다? 만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이란 건 x의 값이니까. 자, 그러면 x 자리에 넣어보면 6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왜냐면 x제곱이니까. 플러스 a 곱하기 역시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근이기 때문에. 자, 그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은 9분의 1이죠. 9분의 1 곱하기 6. 9분의 6. 일단 9분의 6이 쓰고요. 얘는 a랑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1. 얘가 0이 된다. 자, 그럼 9분의 6은 약분하면 얼마? 약분하면 3분의 2죠.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을 넘길게요. 오른쪽에. 이렇게. 왼쪽에 3분의 2 더하기 1은 3분의 5가 될 거고요. 자, 그럼 3분의 5가 3분의 1은 같다. 그럼 a는 얼마입니까? 당연히 a는 5가 돼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근의 의미. 2차 방식 근이 저거다? 그러면 저 식을 어떻게 한다? 식을 만족한다. 누구 자리에? x 자리에 넣었을 때. 왜냐하면 근이라는 거는 x의 값이기 때문에. 그걸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4번. 2차 방식 한 근이 문자로 주어졌을 때 식의 값 구하기. 문제는 760번이고요. 자,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3x 빼기 2는 0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할 때 이거 a 아닙니다. a 아니고 알파입니다. 알파. 자, 다음 옳지 않은 것은 자, 근이 알파라는 거는 누구 자리에? 누구 값이 알파다? x 값이 알파라는 얘기죠. 즉 x 자리에 알파를 넣으면 식이 만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저 x 자리에다 알파를 넣게 되면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빼기 2는 0. 이게 무조건 말이 된다는 얘기죠. 이미 근이란 거 아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옳지 않는 찾는 거거든. 1번 이거죠. 맞네요. 1번은 맞습니다. 2번 2 빼기 3알파 빼기 알파 제곱 0이다. 이 녀석 양변을 뭐 곱하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플러스 2는 0. 0은 마이너스 곱해봤자 0이니까. 그러면은 왼쪽 모양이 같네요. 오른쪽 0 같고요. 그럼 2번도 말이 되네요. 자, 3번은 2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 식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저런 모양이 나올 수 있을까? 딱 봐도 2를 곱하면 되겠죠, 양변에. 그러면 2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빼기 4는 0. 자, 여기서 이 마이너스 4를 뭐 하면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4로 바뀌겠죠? 그러면 얘는 말이 되는 식 맞습니까? 맞네요. 우리가 원래 말이 되는 식에서 고칠 수 있는 형태니까. 4번은 3알파 제곱 끝났죠? 이 식에다 뭘 곱하자? 3을 곱하자는 얘기죠. 3알파 제곱 보자마자 3을 곱하면 되니까 플러스 9알파 빼기 6은 0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는 8. 쉽게 얘기해서 이 8을 뭐 하면 8을 왼쪽 이항하게 되면 빼기 8이 될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2 빼기 8은 빼기 6. 즉 요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 4번 또 맞네요. 자, 그럼 맞지 않은 거 5번이라는 얘기인데 5번은 갑자기 분수 모양 나왔죠. 알파 빼기 알파분의 2는 3. 여기 거 분수 자체가 없는데 이 식 자체가 분수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 식에서 저런 모양이 나올 수 있냐. 있죠? 이 녀석의 양변. 이 식의 양변을 알파로 나누게 되면 알파분의 알파 제곱은 알파, 알파분의 3알파는 3, 알파분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2, 0은 뭐로 나눠도 0. 자, 그럼 결국에는 알파 빼기 알파분의 2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맞습니까? 틀렸죠. 알파 빼기 알파분의 2는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5번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거 5번 풀 때. 내가 처음에 이 식의 양변을 뭐로 나눠줬죠? 알파로 나눠줬죠. 자, 이렇게 뭔가 모르는 값으로 나눠줘야 될 때, 즉 미지수로 나눠줘야 될 때 이 알파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초, 중고에서 0으로 나누는 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고등학교에서도 안 배워. 자, 그래서 이게 0이 되면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0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냐? 실제로 이 식의 알파에다 0을 넣어보면 되는 거죠. 즉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빼기 2는 0이라는 식에다가 알파에다 0을 넣어보면 되는 거죠. 0을 넣으면 0의 제곱은 0이고요. 3 곱하기 0도 0이고요. 빼기 2. 자, 왼쪽은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은 0이야. 자, 이게 말이 됩니까? 0 플러스 0 빼기 2가 0이다. 말이 돼? 아니죠. 이 왼쪽에 마이너스 2가 있는데 0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은 알파에다가 0을 넣었더니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알파가 0이 될 수가 없다. 즉 알파 0이 아닌 게 확실하니까 알파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이거는 약간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더 많이 쓰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모르는 값으로 나눌 때 반드시 그 값이 뭐가 아니다? 0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0이면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5번. 가로 곱하기 가로는 0 형태일 때 2차 방식 해를 구해라. 문제는 772번이고요. 이거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굉장히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죠. 다음 2차 방식 중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인 것은 자, 1번 x랑 x 플러스 3을 곱했더니 0이다. 우리가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곱해지는 각각이 0인 경우. 즉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경우. 그렇죠? 그러면 x가 0인 경우는 말 그대로 x가 0일 때고요. x가 0일 때고 x 플러스 3이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두 근은 한 근은 0이고 한 근은 마이너스 3이란 거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3. 우린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찾고 있는 거죠. 그 1번은 탈락. 2번.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1이랑 x 플러스 1을 곱해서 0이다. 그 말은 역시 각각이 0일 때 0이 될 수 있는 거니까 x 빼기 1이 0일 때는 x는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0이 될 때는 x는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가 아니죠. 그래서 2번도 탈락. 3번.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3이 0이다. 그럼 역시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 되니까 이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해다. 자, 그 말은 x 빼기 1이 0이 되려면 x는 1. x 플러스 3이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 그러면 두 근 1과 마이너스 3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맞네요. 그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똑같이 하면 되죠. 4번, 5번 또.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좀 지겨우니까 안 할게요.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 자, 넘어가고요. 자, 유형 6번.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식 풀이. 그래서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는 0일 꼴. 이게 이미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문제는 777번이고요. 2차 방식.
x제곱 빼기 10x 빼기 80은 0을 풀면 쟤를 풀자. 그럼 뭘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풀자는 얘기겠죠? 자, 우리 이러한 2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 앞에서 배웠죠? 뒤에는 어떤 두 수의 곱, 그리고 그 곱해진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11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뭐 하는 거 잘 보고 해야 되겠죠? 보통은 80이면 8 곱하기 10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8이랑 10은 어떻게 더해도 마이너스 11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뭔가 다른 수를 생각해야 되겠는데 5랑 16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5 곱하기 16. 5 곱하기 16이 80 맞죠? 근데 이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그러면 밑에 게 마이너스 돼야 말이 될 것 같아. 왜? 그래야 5랑 마이너스 16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한 녀석은 x 플러스 5고요. 한 녀석은 x 빼기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곱이 0이다. 자, 그럼 앞에서 했던 말대로 이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는 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때 가능한 거니까 0이랑 곱해야 0이 되니까. 그래서 x 플러스 5가 0이 되는 경우 x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 빼기 16이 0이 되는 경우 x는 16. 이 두 가지가 바로 요 2차 방식의 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 했네요. 몇 번입니까? 마이너스 5돈 16.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유형 7번.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식 풀이. 요번에는 조금 복잡하죠. ax 플러스 b랑 cx 플러스 d를 곱한 형태. 이거 앞에 인수분해할 때 나왔던 형태죠. 자, 문제는 786번이고요. 자, 1번. 6x제곱. 6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6은 0. 자, 그럼 왼쪽씩 보니까 x제곱 앞에 뭐가 있습니까? 6이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형태일 때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한다? x자 형태를 하죠. 그럼 6은 보통 2 곱하기 3? 뒤에도 6이네요. 얘는 3 곱하기 2?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이쪽? 자, 이건 내가 약간 암산을 한 거죠?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 2 곱하기 2는 플러스 4.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5. 가운데에 있는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 이제 암산으로 생각한 거겠죠. 자, 그러면 한 녀석은 2x 빼기 3. 한 녀석은 3x 플러스 2. 이게 0이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는 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자, 그러면 너희들은 얘가 0 되는 경우 또는 얘가 0 되는 x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는 2x 빼기 3이 0 되려면 x는 2분의 3이겠죠. 그 다음에 3x 플러스 2가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2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바로 이 녀석의 해다. 그럼 다 풀었네요. 그래서 x는 얼마? 2분의 3 또는 또 이것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2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밑에 2번으로. 자, 2번은 좀 더 쉬운 형태인데 2번은 9x제곱 빼기 16은 0. 자, 얘 같은 경우에는 9x제곱이면 얘는 뭐의 제곱? 3x의 제곱이죠. 16은 뭐의 제곱이죠? 4의 제곱이죠. 자, 내가 이렇게 모양 만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제곱 빼기 제곱. 뭐 쓰려고? 합차 공식. 자, 그럼 앞에 거는 뒤에 거는 뭐 한 거? 더한 거 한 번. 앞에 거는 뒤에 거는 뭐 한 거? 뺀 거 한 번. 이렇게 인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0이 될 수 있으니까 얘가 0 되는 경우에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얘가 0 되는 x값은 3분의 4. 그래서 x값이 두 개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x는 3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풀 수도 있죠. 제곱근의 성질을 써서요. 어떻게? 자, 9x제곱은 마이너스 16이면 16. 자, 근데 9x제곱이라는 건 3x의 제곱이죠? 자, 3x를 제곱해서 16 됐다. 자, 그러면은 3x는 누구의 제곱근? 16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16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얘를 제곱해서 16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부호는 플러스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가능한 거죠. 왜냐면 어차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곱하면 다 플러스 되니까. 근데 루트 16 얼마입니까? 16 자체가 뭐니까 4의 제곱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뿔마 4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누가? 3x가.
자, 그럼 이 식에서 양변을 뭘로 나누면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결국 x는 뿔마 3분의 4. 방금 구했던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없죠. 이미 앞에 내용 설명했으니까.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 유형 8번. 한근이 주어졌을 때 다른 한근 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795번이고요. 자, 2차 방식. 2x제곱 플러스 ax 빼기 12는 0의 한근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상수 a 값과 다른 한근을 구해라. 자, 저 2차 방식. 2x제곱 플러스 ax 빼기 12는 0. 자, 얘를 이 녀석의 한근이 마이너스 4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식을 만족하는 x값 중에 하나가 뭐다? 마이너스 4라는 얘기죠. 자, 그 말은 x자리에다 뭘 넣었을 때?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된다. 즉, 이 식이 만족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를 넣어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마이너스 4 빼기 12는 0. 그래서 식이 만족이 돼야 된다. 자, 마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4 제곱 16이고요. 16 곱하기 2는 32.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마이너스 4a 빼기 12는 0. 자, 우리는 a를 구하니까 마이너스 4를 넘겨주면 오른쪽에 4a, 왼쪽에 32 빼기 12는 20. 그 양변에 뭐 나눠주면 4로 나눠주게 되면 a는 얼마? 5가 되겠네요. 자, a 구했네요. a는 5. 자, 그럼 a는 5를 어떻게 해줄까? 뭐 어떻게 이긴? 식이 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원래 식은 2x제곱 플러스 5x 빼기 12는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형태일 때 x값 구하려면 인수분해 해야 되죠. 자, 근데 얘는 x제곱 앞에 2가 있으니까 x자 2 곱하기 1. 12는 2 곱하기 6은 안 좋아 보이고 3 곱하기 4? 괜찮아 보이네요. 3, 4. 누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8. 8이랑 마이너스 3 더하면 플러스 5. 딱 떨어지죠. 자, 그러면 한 녀석은 2x 빼기 3이고요. 한 녀석은 x 플러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0 되는 경우에 x값은 2분의 3. 얘가 0 될 때 x값은 마이너스 4. 근데 이미 마이너스 4는 한근이 주어졌던 근이죠. 그럼 나머지 한근이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a는 아까 얼마였대? a는 5. 나머지 한근은 2분의 3. 몇 번이죠? 답은 4번이네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9번. 두 2차 방식의 공통인 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802번이고요. 자, 두 2차 방식. 2x제곱 플러스 5x 빼기 3은 0과 3x제곱 플러스 7x 빼기 6은 0의 공통인 근이 k일 때 이 상수 k 값을 구해라.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근을 다 구해서 그 구한 근들 중에 공통인 게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일단 5x부터 근을 구해보면 2x제곱 플러스 5x 빼기 3은 0. 자, 이거 근을 구해봅시다. 자, 얘는 딱 봐도 x자 쓰라는 거죠. 2는 2 곱하기 1. 3은 1 곱하기 3 할게요. 1 곱하기 3. 근데 누가 마이너스? 위에 게 마이너스. 그래야 곱하면 마이너스 1, 이게 곱하면 플러스 6. 플러스 6이랑 마이너스 1하면 플러스 5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2x 빼기 1 하나랑 밑에는 1x 플러스 3 하나랑 0. 자, 그럼 얘가 0 되는 경우 또는 얘가 0 되는 경우가 답이니까 x는 2분의 1 또는 x는 얼마다? 마이너스 3. 이 두 가지가 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위에 녀석에. 자, 이제 밑에 녀석 3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은 0. 자, 일단 3은 뭐 볼 것도 없죠. 3은 뭐 3 곱하기 1이죠 뭐. 6은 좀 있죠. 1 곱하기 6도 있고 2 곱하기 3도 있고. 근데 2, 3이 맞을 것 같아. 2, 3. 그 다음에 누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돼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9. 9 더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7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3x 빼기 2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1x, x 플러스 3이죠. 이게 0. 자, 그러면 얘가 0 되는 경우 또는 얘가 0 되는 경우 답이니까 x는 3분의 2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 두 가지가 근이 되겠네요. 아까는 이게 두 가지가 근이었죠. 자, 그럼 이 근 두 개, 이 녀석 근 두 개, 이 녀석 근 두 개 중에서 공통인 게 찾으라는 거죠. 뭐가 공통이죠? 둘 다 마이너스 3이 공통이 있네요. 그러면 공통인 근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몇 번? 1번이란 걸 알 수 있죠. 됐죠? 공통근, 공통인 근. 그냥 말 그대로 공통인 근 찾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 60번 2차 방식 근의 활용입니다. 문제는 812번이고요. 자, 2차 방식 3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4는 0의 두 근 중 큰 근이 밑에 있는 2차 방식의 한 근이다. 이때 상수 A값 구해라. 그럼 일단은 위의 녀석의 두 근 중 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즉 저걸 풀으라는 얘기죠. 자, 3x제곱 빼기 4x 빼기 4는 0을 풀자. 자, 그러면 3은 당연히 볼 것 없이 3 곱하기 1이고요. 4는 뭐 2 곱하기 2도 있는데 2 곱하기 2를 쓰는 게 좋아 보여. 누가 마이너스? 밑에 게 마이너스. 그래야 이렇게 x자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2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한 녀석은 3x 플러스 2고요. 한 녀석은 x 빼기 2가 되죠. 자,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때가 근이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x는 2 해서 근 두 개를 구할 수가 있네요. 자, 둘 중에 누가 큽니까? 당연히 2가 크죠. 그럼 이 2가 이 녀석의 한 근이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근을 아니까 저 식의 어느 누구 자리에 x 자리에 넣었을 때 이 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죠. 이 x값 2가. 그럼 넣어보면 5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2a 곱하기 2 이거 곱하기는 뜻이죠. 그 다음에 빼기 6은 0. 이게 만족이 돼야 된다. 자, 그럼 2의 제곱은 4니까 4, 5, 20. 이거 곱해주면 2 빼기 4a 빼기 6은 0.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죠. 얘가 한쪽에 혼자, 등호 한쪽에 혼자 있으면 좋으니까 얘를 넘겨줄게요. 2항. 그럼 플러스 4a가 될 거고요. 숫자는 22에서 6을 빼면은 얼마입니까? 16인가? 예. 20에서 6을 뺐으니까. 그럼 양배 뭐로 나눠주면? 4로 나눠주면은 띡띡 a는 4분의 16. 얼마?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상수 A값은 얼마다?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쉽죠? 그냥 주어진 말대로 하면 되는 거죠. 단순하게.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1번. 2차 방식 중근. 중복되는 근. 앞에서 이 내용이 있었죠. 자, 문제는 818번이고요. 다음 보기 중 중근을 갖는 2차 방식 모두 고르시오. 자, 일단 중근을 되는 경우. 어떤 경우? 근이 중복되는 경우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수분했을 때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2는 0. 이런 식이 되면 근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이거 0 되는 값, 이게 0 되는 값. 즉 x는 1, x는 마이너스 2가 근이 두 개 나오는데 우리는 중복돼야 된다. 그 말인즉슨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1 이런 식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걸 0 되는 값 x는 1, 이게 0 되는 값 x는 1. 그래서 x는 1 하나밖에 없는 중복된 건 1 하나만 나오는 거죠. 자, 다시 결론부터 하자면 이런 식이 뭐가 된다는 얘기는 결론은 x 빼기 1의 제곱은 0. 다시 얘기하면 뭔가의 제곱은 0. 자, 이런 형태가 나와야 뭐다?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죠.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이런 형태 되기 원해. 기억. x제곱은 4. 솔직히 기억을 할 필요가 없죠. x제곱은 4. 야, 제곱에서 4 더하기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죠. 중근이 아니죠. 근데 이미 두 개죠. 그래서 얘는 탈락. 물론 식적으로 풀자면 4를 넘기면 x제곱 빼기 4는 0. 근데 4는 뭐의 제곱? 4는 2의 제곱.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x 플러스 2 하나, x 마이너스 2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고 인수분해 끝났으면 얘가 0되거나 얘가 0될 때가 이 식을 만족하는 경우니까 x값은 마이너스 2 또는 2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긴 한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뭐 딱 봐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중근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일단 식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한쪽 다 넘길게요. 자, 한쪽으로 다 넘기게 되면 일단 2x제곱은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원래 3x인데 오른쪽에 있던 마이너스 3x 넘기면 얘도 3x 되니까 합치면 6x. 그 다음에 숫자는 플러스 8 넘기면 빼기 8. 자, 근데 얘는 숫자 보니까 2, 6, 8 다 짝수네요.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3x 빼기 4는 0. 자, 얘가 지금 우리가 아까 중근을 내려면 뭔가의 제곱은 0. 즉 왼쪽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한다 했었는데 왼쪽이 완전 제곱식 형태가 아니죠. 왜? 이게 완전 제곱이 되려면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뭐가 돼야 됩니까? x 앞에 있는 거의 절반의 제곱. 3의 절반. 즉 2분의 3의 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즉 4분의 9가 있어야 돼. 근데 마이너스 4니까 얘는 탈락이죠? 그래서 니은 또 탈락. 중근이 아니다. 자, 이제 이번엔 디귿. x 플러스 1 제곱은 2x 플러스 1이랑 같다.
자, 일단 이것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한쪽을 0으로 만들어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럼 일단 왼쪽 거 풀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요. 2x 플러스 1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2x 빼기 1은 0 해서 이제 한쪽 0을 만들어준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x제곱 2x 사라지고 플러스 1 사라지고 끝이네? x제곱은요. 제곱에서 0 되는 값은 딱 0 하나밖에 없죠? 그쵸? 이게 뭐 실제로 얘기하면 x제곱이라는 건 x 곱하기 x는 0이니까 이 두 개 곱해서 0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해서 0, 0 해서 0, 0이 중복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한마디 중근이라는 뜻이에요. 중근. 그래서 디귿은 중근이 맞습니다. 자, 디귿은 맞고요. 이제 리얼로 갑시다. 리얼은 좀 내가 좀 쉽게 만들어놨네. x 내가 만들다가 귀찮았나 보네. 8x 플러스 15는요. 자, 아까 얘기했죠. 한쪽이 0이고 왼쪽이 완전 제곱 형태가 돼야 되는데 자, 완전 제곱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이 뒤에 오는 숫자가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반의 제곱. 즉 얘가 8의 절반. 8의 절반의 제곱이 되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8의 절반이면 4의 제곱은 16. 얘가 16이 되는데 16이 아니죠. 그래서 얘도 완전 제곱이 될 수가 없으니까 탈락. 자, 그 다음 미음. 자, 4x 제곱은 4x 빼기 1것 같다. 자, 이거 왼쪽 걸, 오른쪽을 다 이항하게 되면 4x 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얘가 완벽한 제곱이 될 수 있냐? 될 수 있을 것 같아. 뭘 보고? 4x 제곱은 2x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1은 어차피 1은 1의 제곱이고 이 두 개 곱한 거의 두 배가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4. 물론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면은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뺀 거의 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두 개 곱한 거의 두 배 딱 있네요. 됐네요. 그럼 이걸 만족한 x값은 얘가 0일 때, 즉 x는 얼마일 때? x는 2분의 1이라는 중근 하나, 근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음은 중근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끝에 비읍. 비읍은 또 내가 너저분하게 만들어놨죠. 자, 일단 식을 정리해야 되겠죠. 저 2x 빼기 1이랑 x 빼기 4를 곱하게 되면 처음에는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9x, 숫자는 플러스 4. 이게 왼쪽이네요. 정리하면. 오른쪽에는 그냥 x제곱 빼기 5x고요. 자, 그러면 한쪽 다 넘겨서 이항하게 되면은 2x제곱에서 x제곱 빼면은 x제곱. 마이너스 9x인데 마이너스 5x 넘어가면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4x. 숫자 4는 그대로. 자, 그러면 이제 왼쪽 게 완벽한 제곱이 될 수 있느냐? 딱 봐도 되죠? 얼마? x 빼기 2의 제곱 아닙니까? 맞잖아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곱한 거 2배, 뒤에 거 제곱 딱 맞아떨어지죠. 자, 그럼 이 녀석은 x가 얼마? 2라는 근 하나만 가진다. 이게 바로 중근이다. 그래서 비읍도 중근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다 했네요. 그래서 답은 디귿, 미음, 비읍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2번. 2차 방식 중근을 가할 조건. 문제는 826번이고요. 자, 이것도 앞에서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자, 2차 방식 x제곱 빼기 6x 플러스 4k 플러스 1은 0이 중근을 가질 때 x제곱 빼기 6x 플러스 4k 플러스 1은 0이 중근 가진다. 무슨 말이냐? 결과적으로 이 왼쪽 모양이 완벽한 제곱식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 제곱식이. 자, 완전 제곱식 될 조건을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이 뒤에 상수 부분이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되면 된다. 즉 마이너스 6의 절반의 제곱이 되면 된다. 누가? 뒤에 상수 부분. 즉 4k 플러스 1이. 그러면은 완전 제곱이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차피 그러면 마이너스 6의 절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죠. 즉 4k 플러스 1이 9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 넘기면은 빼기 1이면 4k는 8. 그럼 k는 얼마? 2. 끝. 이렇게 풀면 되죠. 이런 문제 굉장히 좋죠. 심플하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기본적인 말 할 줄 알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유형 13번.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식 풀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곱근 이용한 거. 자, 다음 2차 방식 풀어라. 1, 2, 3, 4, 4개.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자, 9x 제곱은 16.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긴 그냥 할게요. 양변을 뭐로 나눠줄까? 9로 나눌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x를 제곱해서 9분의 16이 됐다는 거는 x는 뭐다? 9분의 16이 제곱근이다. 즉 루트 9분의 16이다.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을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곱하게 되면 다 플러스 되고. 그러니까 9분의 16이 될 수 있는 거잖아. 9분의 16이 플러스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안에 봤더니 9분의 16은 뭐의 제곱? 9분의 16은 3분의 4의 제곱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루트란 제곱은 사라질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1번 끝. 그래서 1번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 자, 그 다음에 2번 4x제곱 물론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2번 4x제곱 빼기 36은요. 자, 그럼 얘도 제곱근을 쓰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거냐? 마이너스 36 넘겨줄게요. 그러면 4x제곱은 36. 그 다음에 뭐로 나눠줄까? 양변을 4로 나눠줄게요. x제곱 앞에 있는 4를 없애기 위해서. 그럼 36을 4로 나누면 9가 되겠죠. x제곱은 9. 그러면 x는 뿔마 루트 9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곱해서 9가 되려면 루트 9가. 루트 9의 의미가 제곱해서 9가 된다는 뜻이니까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요. 근데 9는 뭐의 제곱? 9는 3의 제곱. 그럼 결국 루트랑 제곱은 서로 없어지니까 뿔마 3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알겠죠? 이건 지금 어디까지나 내가 제곱근을 이용해서 푼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고요. 만약에 인수분해를 써도 상관이 없긴 하죠, 사실은. 인수분해. 즉, 4x제곱 빼기 36은 0이면은 4x는 2x의 제곱, 36은 6의 제곱,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0 해가지고 얘가 0 되려면은 x는 마이너스 3, 얘가 0 되려면 x는 3 해서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하지만 여기는 제곱근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계속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나머지 것도 넘어갈게요. 나머지 거 3번, 4번. 3번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3번 모양이 살짝 바뀌었죠? 3 가로치고 x 플러스 3의 제곱은 12. 자, 그럼 일단 뭐부터 할까? 이 앞에 곱해지는 3부터 없애기 시작할게요. 3으로 나눠서. 깔끔하게 제곱만 있게. 자, 그러면 x 플러스 3이란 걸 제곱하면 4가 된다. 그 말은 x 플러스 3은 4의 제곱근, 즉 루트 4가 된다는 거죠. 얘를 제곱했을 때 4가 되려면 이게 자체는 루트 4다. 근데 중요한 앞에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근데 4는 뭐의 제곱? 4는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2라고 쓰면 되는 거죠. 루트랑 제곱해서 없어지는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x는 3 넘겨주면 빼기 3. 근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뿔마 2. 자, 그러면 x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1 하나랑 마이너스 3 빼기 2. 마이너스 5 하나 해서 이 두 가지가 x값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가 답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4번. 4번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5 뒤에 내가 뭘 써놨냐? x 빼기 1의 제곱 빼기 35는 0. 정말 억지로 지어짜내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죠? 하도 만들 게 없어가지고. 자, 일단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숫자 마이너스 35로 이항해줄까요? 그러면 5에 x 빼기 1의 제곱은 35. 우리가 완전 제곱식 이용하려면 최대한 한쪽이 완전한 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또 앞에 5가 거슬리죠? 그 양배 5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5는 없어지고 얘는 7이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 완벽한 제곱이 남았죠. 자, 그 말인 즉슨 x 빼기 1은 뭐다? 제곱해서 7이 된다는 거는 7의 제곱근, 루트 7이라는 얘기죠? 뿔마. 이 x 빼기 1이라는 녀석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x니까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1 뿔마 루트 7. 즉, 한 녀석은 1 플러스 루트 7이고 나머지 한 녀석은 1 빼기 루트 7. 이 두 개가 근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쪽에 완벽한 제곱만 있는 형태로 고쳐서 완전 제곱근에 의해서 문제 2차 방식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4번 2차 방정식 x 플러스 a 제곱은 b가 근일가지 조건. 이거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문제는 842번이고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 플러스 m의 제곱은 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x 플러스 m의 제곱은 n 이거에 대해서 옳은 거. 자, 기억 n이 음수면 n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얘가 음수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지 않죠. 왜? x 플러스 m을 제곱했어. 뭔가를 제곱했어. 우리가 지금 아는 수학에서는 뭔가를 제곱하면 다 0보다 같거나 아니면 0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음수는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음수면은 말이 안 되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 맞는 말이죠. 니은 n이 0이면 중근을 갖는다. 즉 x 플러스 m의 제곱이 0이면은 교구 근은 몇 개?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죠. 어떤 경우? 이 안에 게 0 되는 경우. 즉 x는 마이너스 m이라는 근 하나만 나오겠네요. 니은 맞는 말이죠. 자, 디귿 n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고 두 근의 합은 0이다. 0보다 클 때. 자, n이 0보다 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풉니까? 자, 이 녀석을 제곱해서 n이 됐다는 거는 x 플러스 m은 뭐다? n의 제곱근, 즉 루트 n인데 앞에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도 마이너스 다 플러스 되니까. 자, 그러면은 x는 뭐다? m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m 뿔마 루트 n이다. 자, 그래서 x값 두 개. 한 녀석은 마이너스 m 플러스 루트 n, 나머지 한 녀석은 마이너스 m 빼기 루트 n. 이렇게 두 개 근이 나오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두 근의 합은 0이다. 자, 지금 x값 두 개 나왔죠. 마이너스 m 플러스 루트 n이랑 마이너스 m 마이너스 루트 n. 자, 그럼 이 두 근의 합, 두 근 더하게 되면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m 더하기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m. 이게 0이냐? 아, 물론 0일 수도 있어. m이 0이면 0이 되겠지만 m이 0이니까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에서 보면 내가 단 m은 0이 아니다라고 이미 얘기를 이렇게 해놨죠. m은 0이 아니야. 저 어떤 값이 생겨.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합이 0이란 거.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뭡니까? 기역, 니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5번. 완전 제곱식의 꼴로 고치기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846번이고요. 자, 2차 방식. 3x제곱 플러스 6x 빼기 7은 0을 x 플러스 a 제곱은 b 꼴로 나타낼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빼기 b 값을 구해라. 즉 완전 제곱한테 고쳐라. 라는 얘기죠. 해볼게요. 3x 제곱 플러스 6x 빼기 7은 0. 자, 일단 우리가 완전 제곱식 고칠 때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x제곱 앞에 3이 거슬린다는 거죠. 예, 그럼 얘를 없애고 시작하고 싶으니까 양변을 뭐로 나눠주자? 3으로 나눠주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분의 7은 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이 상수를 일단 넘겨주는 거죠. 마이너스 37 넘기면 플러스 3분의 7.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곱했을 때 이런 방이 나오려면 이 뒤에 붙는 숫자는 뭐가 필요하다? x 앞에 있는 숫자의 절반의 제곱. 즉 2의 절반의 제곱. 그럼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양면에 1씩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1대2 왼쪽은 뭐가 된다? 왼쪽은 x 앞에 있는 숫자의 절반. 2의 절반이면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오른쪽은 3분의 7 더하기 1이면 3분의 10. 이러한 완전 제곱 형태로 나타내는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거죠. a, b 다 구했나? 얘는 플러스 1이니까 a는 1. 그 다음에 b는 얼마? b는 3분의 11. 그래서 내가 a에서 b를 빼자. 1에서 3분의 10을 빼자. 1은 어차피 1은 3분의 3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겠네요. 이거에서 이걸 빼게 되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6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식 풀이. 이제 마지막 유형이고요. 자, 문제는 851번입니다. 다음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2차 방식 2x제곱 빼기 4x 빼기 3은 0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상수 a에서 2의 값을 옳지 않은 것은 그냥 뭐 구하는 과정 그냥 쭉 쓰면 되겠죠. 해볼게요. 2x제곱 빼기
4x 빼기 3은 0. 자, 일단은 우리가 뭐부터 시작하죠?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뭐가 되도록? 1이 되도록. 가장 간단하게 되도록 하는 게 좋죠.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줄까? 양변을 2로 나누는 거죠. 2. 자, 그러면은 x제곱 빼기 2x 빼기 2분의 3은 0.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뭐 해줍니까? 이 상수를 일단 넘겨주는 거죠. 자, 그래서 넘겨주고, 이제 뒤에, 이 녀석 뒤에 와야 될 상수는 뭐다? 얘가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x 앞에 있는 거의 절반의 제곱. 즉, 마이너스 2의 절반 하면 마이너스 1인데 그 제곱은 1이니까 그걸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왼쪽 녀석은 뭐의 제곱이다? x 앞에 있는 거의 절반. 즉, x 빼기 1의 제곱이다. 오른쪽은 이제 계산하면 2분의 5다. 아, 이거 계산까지 해야 되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x 빼기 1을 제곱해서 2분의 5가 됐다는 거는 이 x 빼기 1은 뭐다? 2분의 5의 제곱근. 즉, 루트 2분의 5다. 앞에는 플러스 5, 마이너스 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x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x는 마이너스 1만 이항해주면, 즉 1 뿔마 루트 2분의 5가 돼서 x 값이 이렇게 나온다. 이 가정을 쭉 나타낸 거겠죠? 아마. 자, 그러면 양변을 a로 나누면, 처음에 내가 뭐로 나눴습니까? 2로 나눴죠. 그럼 a는 2. 맞네요. 자, 그 다음에 b가 어디 있냐? b가 여기 있네. 이거 고치는 과정에서 뭘 더했다? b를 더했다. 우리 아까 내가 뭘 더했냐면 1을 더했죠. 1. 그럼 b는 1.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고쳤더니 1을 더해서 고쳤더니 x 플러스 c의 제곱. x 플러스 c, x 빼기 1의 제곱. 그럼 c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맞네요. 그래서 x 빼기 c, x 플러스 c, x 빼기 1은 뿔마 루트, 나는 루트 2분의 5가 나왔는데 얘는 루트 2, 얘는 2분의 루트 3라고 썼습니다. 이게 뭐냐? 그거죠? 뿔마 루트 2분의 5면은 이거 쪼개면 루트 2분의 루트로 쪼갤 수 있다고 했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 우리 여기서 뭘 하면 유리화, 아래에 뭐 곱해서 분모에 있는 루트 2를 곱해가지고 유리화를 해줄 수가 있죠. 분모의 유리화. 자, 그럼 분모가 뭐로 바뀌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로 바뀌고요. 분자는 루트 곱하기 루트 2, 즉 루트 10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루트 10. 그럼 D는 얼마? D는 10이 돼야 되겠네요. 근데 문제 보면 내가 D는 12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틀린 건 4번이란 거죠. 자, 그러면은 마무리. 아까 루트 2분의 5가 2분의 루트 10이니까 이 1 뿔마 2분의 루트 10. 그럼 1 같은 경우는 2분의 2이기 때문에 얘는 최종적으로 2분의 2 뿔마 루트 10. 이런 식으로 모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있는 2는 뭐다? 2가 돼야 된다. 2니까 2다. 맞네요. 자,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D가 12가 아니라 D는 10이 돼야 된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방식의 기본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단어는 좀 더 세밀한,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탄은 끝!